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에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현재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도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남짓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지금은 이혼했고 돌싱의 몸이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어이없던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살면서 고부 갈등, 시누이와 여러 갈등을 겪는다지만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쁜 부모님 대신에 동생을 돌보며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던 저는 미대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해 책이나 잡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동료의 소개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한 번만 만나보라며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한두 번 만나서 커피나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났지만 만날수록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해 결국 2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가부장적인 건 물론이고 마마보이 기질이 가득하단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회사 그만뒀으면 이제라도 내조에 힘 좀 써.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안 했던 것처럼 말하네? 솔직히 회사 생활 핑계대면서 삼시세끼 제대로 차려 먹은 적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지? 나 매번 따뜻한 밥 해먹이라고. 그거야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매번 삼시세끼 차리냐? 아무튼 그리고 요즘 지희 학교 때문에 바빠서 엄마 혼자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그래. 지금도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오시잖아. 그건 그거고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라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면 좀 좋아? 누가 보면 안 하는 줄 알겠어? 자꾸 말에 토달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 나도 작업하는 게 있으니까 일 없을 땐 자주 찾아뵐게. 회사 관두고 그깟 그림 몇 개 그린다고 돈벌이가 되니? 지금 내 직업 무시하는 거야? 벌어도 내가 당신보단 잘 벌걸? 나처럼 번듯한 직장도 아니면서 꼴에 돈 번다고 유세는.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엄마한테 살림이나 배워. 이참에 가계부도 작성해보고 알뜰하게 살아보라고.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까놓고 말해서 버는 건 내가 더 잘 벌지.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서로 월급에 터치하지 말자. 쳇, 알겠다.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특히 제가 자신보다 잘나 보이면 그걸 못 견뎌서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말대꾸한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신경질을 냈고 어떻게든 저를 억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인 성격을 드러낸 건 신혼집을 이사하고 난 뒤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4달 정도 남아서 신혼집 입주와 겹치는 기간이라 남편 집에서 살다가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혼집은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제 명의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시댁이나 남편은 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고 도와줄 여유도 없었어요. 오피스텔도 반전세식으로 어렵게 구해서 살고 있던 거였고 매번 언제 내 집 가져보나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오고 무슨 생각인지 검은 속내도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이 진작에 시어머니에게 비번도 알려주고 카드키까지 챙겨줬더군요. 시댁도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설마 먼 거리를 자주 오겠나 싶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매일 오다시피 하셨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지나가다 들렸다며 밥을 차리라던가 커피 한 잔 내오라던가 하는 기막힌 일은 물론이었고요. 샤워를 하고 있거나 잠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방문하신 덕에 제 집인데도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예, 어쩜 집은 넓은데 살림살이가 없어서 그런지 좀 휑해 보인다. 좀 그렇죠? 살면서 채워나가려고요.
지금 각자 일하는 것도 바빠서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려고 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웬 청소기가 세 대나 있어? 요즘 로봇 청소기가 유행이라던데 너도 유행 따라가냐?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로봇 청소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건 일반 청소용이고, 이건 물걸레 전용이고요. 우리 아들 집에서 아주 여왕 놀이 하면서 잘도 살고 있구나. 돈 잘 버는 남편이 턱하니 돈 보태줘서 집도 사고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다. 집 사면서 남자가 더 보탰겠지. 젊어서 고생한다지만 등골을 아주 빼먹으려고 하는구먼. 눈 감아주는 것도 다 아들 봐서 참는 거니까 너 나한테도 효도해야 한다. 어머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쓰던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 이 돈으로 산 거 없어요. 아, 어쨌든 살림집에 청소기가 세 대씩이나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기능이 있고, 청소 꼼꼼하게 하려고 세 대 사둔 거예요. 세 대는 다 필요 없지 않냐? 나 이거 하나만 다오. 아, 제가 다음 달에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쓰던 거 쓰시는 것보단 낫죠. 그나저나 여기가 옷방이니 뭔 옷이 이렇게 많아? 너 명품 사재기 하니? 그 요즘 애들 말로 된장녀인지 뭔지 그거야? 아니요. 어머니,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고, 선물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저 그렇게 사치 부리는 여자 아니에요. 참나. 너 네 시누이한테도 잘 보여라. 빌려달라 그러면 좀 주고. 알겠냐? 생각 좀 해볼게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들이닥치지. 작업은 작업대로 해야 하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죠. 얼마 뒤 여동생이 종강했다며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침 남편도 출장 기간이고 오랜만에 일도 일찍 끝내서 여유로웠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녁으로 오랜만에 배달음식 시켜 먹으며 영화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자 비밀번호를 치던 사람은 소리치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였고 잔뜩 짜증이 난 상태로 문을 열자마자 절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쩐 일이냐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바로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서 제 옷과 가방, 신발을 마음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을 보던 여동생이 참다 못해 말을 걸었죠. 이봐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그쪽이 뭔데 신경 써요? 엄마가 언니 거 마음대로 쓰라던데? 명품 많다고 가서 고르라고 했다고요. 네? 아가씨 언제요? 지금 이러는 거 좀 무리한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 쫓아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나 중요한 소개팅 있거든요. 옷이랑 가방 좀 빌릴게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디오르? 아가씨, 멈춰주세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저는 대답한 적도 없거든요. 빌려줄 생각도 없다고요. 에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에이, 이보세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그런 적 없다잖아.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예의는 네가 차려야지. 나 시누이 되는 사람이야. 너네 언니 시집살이 당하게 해줘? 뭐? 너 말 다 했냐? 언니,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일단 진정 좀 하고,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런 거 허락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아, 싫거든요. 엄마 말대로 명품 오지게 많네. 여기서 적당한 걸로 골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언니, 그냥 신고해버려. 가족이라도 무단 침입, 주거 침입 해당되거든? 안 와, 진짜 어이없네. 너 아직 정신 덜 차렸냐? 예전처럼 한번 돌아가 봐? 나도 이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으면 너나 똑바로 해. 이따위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아, 그만 좀 짓거려라. 언니, 빨리 골라주기나 해요. 결국 시누이는 제가 잘 입지 않는 명품 원피스와 가방 하나를 빌려갔습니다. 동생은 왜 빌려주냐며 저딴 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며 길길이 날뛰길래 동생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동생을 왕따시키고 못된 짓을 했던 일진이 있었는데 그게 신우이였던 거죠. 이름도 같고 신우이가 좋아하던 선배가 여동생을 좋아하자 왕따 타깃이 돼서 괴롭혀왔던 거였어요. 여동생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건 자기들 문제라며 되려 저를 진정시켜주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첫 생일인데 직접 상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음식 목록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생일 2주 앞으로 다가온 거 알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왜요? 왜요? 당연히 음식 준비해야 해서 그렇죠. 나이도 있으니 이 정도 음식은 할 줄 알죠? 예전에 오빠한테 요리 잘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먹을 만큼은 해요. 근데 저만큼을 다 해요? 이번에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모들까지 다 와서 20인분은 만들어야 해. 엄마 형제들 많은 거 알지? 이걸 나 혼자 하라고? 당신이나 아가씨는? 언니, 난 학교 다니잖아요. 공부하는데 무슨 음식이야. 이 정도는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나 요즘 출장 많은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시간도 남아도는데 왜 이걸 못해? 미리 조금씩 준비하면 되잖아. 어이가 없네?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무슨 명절도 아니고 내가 왜 혼자 생신상 차려야 해? 당신이랑 아가씨는 자식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장은 봐줄게. 대신 음식은 네가 해. 그럼 됐지? 말이 안 통하네. 뭐가 불만이야? 장 보는 비용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잖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안 그래? 아, 오빠 언니 답답하네. 그동안 시집살이 제대로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언니,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출장 짐도 미리 좀 싸두고. 저는 큰 소리가 나는 게 싫어 대충 둘러서 대답하고는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명절도 아니고 혼자서 20인분의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며느리인 제가 새 빠지게 고생해서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욕은 안 듣겠다 싶어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살 것도 많고 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했기에 인근 대형마트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차와 충돌했는데 뒤 범퍼가 찌그러지고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만 있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갔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했나요? 며칠간 두통도 계속되고 등 쪽이 너무 아팠는데 시어머니 생일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았는데 시어머니 생신 당일 새벽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죠. 남편이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워서 혼자 병원에 와야 했고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엄마 왔어? 언니,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이 시간에 응급실이라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랬는데. 많이 놀랐지? 미안해. 왜 그러는 건데? 응? 진료는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사실 며칠 전에 교통사고 당했거든. 별 충격 없어서 괜찮겠지 싶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그 후유증인 것 같아. 이상하게 목이랑 다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이등신아. 그런 게 있었으면 무조건 병원에 다녔어야지. 안 아파도 병원에서 2일 정도 쉬면서 경과 지켜보는 거 몰라? 하던 일도 있고 마감해줘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놈의 일. 그깟 일 처리해주다 요단강 건널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지. 언니, 무리하지 마. 엄마랑 나 놀란단 말이야. 그래, 이거 사. 네 동생 말 좀 들어라. 아까 CT 촬영하고 검사했는데 척추신경에 손상이 간 것 같대. 그래서 목덜미랑 등이랑 아팠던 거고 다리랑 연결되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뭐? 수술? 그나저나 한서방은? 수술 간단한 거라 괜찮아. 한서방은 출장이라서 지금 지방에 있어.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는데? 조금 이따 병실로 올라가서 오전이나 오후에 할 것 같아. 마침 시간이 빈다고 해서. 그리고 며칠 입원해야 하고. 아이고, 이 녀석아. 일단 알겠어. 여보,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 입원? 갑자기 왜? 교통사고 났는데 후유증이 와서. 신경 손상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대. 뭐? 수술까지? 그럼 오래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술하고 경과 지켜보고 검사하고 하려면 일주일은 생각하라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뭐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엄마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출장 끝내고 식사 시간 맞춰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어머니가 중요하다 해도 사람이 다쳐서 입원했다는데 걱정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까지 하는데 와이프 걱정은 안 되냐고.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에 입원을 하냐? 음식은 누가 다 하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와, 진짜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인성 쓰레기다. 다리가 부러졌어도 목발 짚고 상 차려야지. 지금 당장 뛰어와. 입원은 무슨 입원이야? 뭐? 지금 이 몸으로 음식을 하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너 멀쩡한 거 맞아. 그러니 지금 당장 튀어와. 아니면 장모님이나 처제라도 보내던가. 우리 엄마 생일 이렇게 보낼 거냐? 응, 꺼져.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 생일 네가 챙겨.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안 할란다. 남편의 말에 빈정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 저는 연락처를 차단하고는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는데 다녀와서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집에 갔는데 현관문도 열려 있고 시누이가 드레스룸에서 명품 가방과 귀걸이, 반지 등을 훔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집에 들어가니 황급히 제자리에 놓으면서 도망가듯이 나갔다며 나중에 퇴원하면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기가 막힌 상황에 어이가 없었고 일단 건강 회복을 먼저 하기로 하고 수술을 받고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의 연락은 일절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캠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누이가 몰래 명품 옷, 가방, 귀걸이, 반지 등을 가져가는 건 물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고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이 출장 갔다는 시기에 집에서 웬 여자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안방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시누이인 줄 알았으나 음성을 들어보니 자기야라고 하길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이 오길 기다렸다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보게 되었죠. 허술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기에 증거를 모으는 데는 수월했습니다. 내연녀와 나눈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죠. 제가 사고 나서 신경 손상이라는데 잘못돼서 죽으면 보험금 타먹고 신혼집도 자기 거 된다며 때를 봐서 이혼하자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호시탐탐 신혼집에 입성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바람을 피우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너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그깟 수술 좀 했다고 유세 부리니? 어머니, 그깟 수술이라뇨. 저 사고 났었고요. 신경 수술 받은 거예요. 지금 대드는 거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 쫄쫄 굶었다. 밀린 집안일은 또 어떻고? 당신은 퇴원했으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어딜 다니든 무얼 하든 뭔 상관인데? 뭐? 이 사람이 미쳤나? 당신 병원 신세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건 당신들이고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가져간 구두, 옷, 가방, 반지 다 돌려주셨으면 하네요. 네? 뭘요? 제 드레스룸에서 가져가신 것들여. 제 물건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져다 놔요. 아, 흠집이라도 났으면 보상 청구할게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얘가 뭘 가져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니? 대충 이 정도인데도 누군지 아시겠죠? 아가씨가 가져간 물건들 중고 시세로 값만 쳐도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저도 한두 번씩밖에 착용 안 한 거고 선물 받거나 제 돈으로 산 거라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다 진품 인증받은 거고 아가씨가 안목은 있나 보네요. 죄다 비싼 것들로만 가져가서 흠집 나면 각오하시고요. 너 그거 인권 침해야. 홈캠 설치해서 뭐 어쩌려고. 닥쳐 이 미친놈아. 하도 누가 내 물건 마음대로 만져서 도둑 들까봐 보안상 설치해둔 거거든. 내 집에 내가 설치한 건데 이게 왜 인권 침해야?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그렇게 비싼 거면 네가 더 잘 두지 그랬니? 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사치 부린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새로 사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해. 알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국내 한정판이고 몇 개 없는 것들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새로 사줘? 오늘 내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가족이라고 예외 없어. 젠장, 도둑년으로 몰아가니까 좋냐? 그래, 내가 급전 필요해서 팔았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말도 없이 가져간 것도 모자라 팔았다고요? 이거 명백한 절도죄고 횡령이에요. 제가 말했죠?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 기다려요. 이런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우리 아들이 아깝다. 너 당장 이혼해. 짐 싸서 나가. 짐 싸서 나갈 사람은 이 사람이네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죠? 당신 바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래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거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뭐? 이혼?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바람 피운 사람치곤 당당하네. 위자료며 보상금이며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물고 빨고 평생 잘 살아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인데 뭐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빼도 박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를 절도죄, 재물 손괴죄로 고소했고 합의금 3천만 원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마음 같아선 감옥에 보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같은 나이인 제 여동생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고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 후 신혼집에 있는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불러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깜빡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안 바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집안 물건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던지면서 몸싸움하는데 제 얼굴 상처투성이가 되고 목 옆에 상처가 깊게 생겨 응급수술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도 시누이랑 몸싸움한다고 온몸이 멍투성이 됐는데 여동생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시누이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 실체를 다 까발리는 폭록을 올렸습니다. 저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무단 주거침입, 폭행죄로 고소했고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봐줬지, 두 번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 나이에 빨간 줄이라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깝죽거리지 말랬죠? 적당히 눈치 보고 기었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구네? 제발 탄원서라도 써줘요. 나 이렇게 범죄자 되기 싫단 말이야. 그래, 세아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제발 선처 좀 해주렴. 응? 싫거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유 100개 되면 해결해드리죠. 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셨냐고요. 내가 미안했다.
정말 어리석었어. 그러니 내 딸 좀 살려줘.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어린아이인데 제발. 어린아이라뇨.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죗값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더 봐줄 생각도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 마요. 저는 그 길로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서 완전 차단을 시켰습니다. 신혼집은 오랜 상해 끝에 매물로 내놓았고 다행히 금방 팔리더군요. 친정 엄마와 집 한 돈을 합쳐 저희 식구는 가평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고 펜션 사업을 하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는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들린 소식은요. 남편은 빚도 갚고 시누이 옥바라지 하느라 개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바람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돈다고 하고요. 저는 가평으로 이주한 뒤 좋은 기회로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제품 디자인, 로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활동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 때만 본사에 출근하기로 했고요. 프리랜서 치고는 연봉도 높은 편이라 돈도 모고 부지런히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죠. 제 나이 33살이면 아직 새 출발해도 되는 나이 맞는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처럼 찌질이의 마마보이만 아니라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제 미래를 응원하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